안녕하세요. 오늘은 눈으로 배우는 경락 정렬하기라는 책입니다. 오늘은 경락에 대해서 이번 주는 경락에 대해서 같이 읽으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말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경락은 체내의 기혈 운행의 통로이며, 자, 인체의 안팎 및 위아래를 연결하고 장부와 기관을 연계하는 계통을 말한다. 자, 경락은 경맥과 낙맥으로 나뉘는데, 경맥이란 기혈이 위아래로 운영하는 통로이고, 자, 위아래로 통로하는 통로이고, 낙맥이란 기혈이 좌우로 운행하는 통로이다. 자, 사람의 몸에는 내부 장기를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 순환계가 상하 좌우 종횡으로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분포되어 있다. 자, 경맥과 낙맥을 흐르고 있는 에너지 순환계가 상하 좌우 종횡으로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분포되어 있다. 경맥과 낙맥을 흐르고 있는 에너지를 기혈 또는 영위라고 하는데, 이는 서양의학에서 말하는 순환계통이나 신경계통과 비슷한 점이 있으나 다르다. 자, 병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은 기혈이 순조롭게 운행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이때 경락을 순조롭게 소통시키기 위한 방법들이 강구된다. 질병의 원인과 치료에 대한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의 관점은 차이가 있다. 동양의학은 물리치료 측면에서 보면 동양의학에서는 자극의 대상을 기혈 영위의 순행로인 경락과 내부장기, 반응점인 경혈에 두고, 현대 서양의학은 근육, 신경, 혈관, 관절의 운동 등을 주 대상으로 삼는다. 쭉 보면 그러니까 동양의학은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만든 의학이고, 그 다음에 서양의학은 죽어있는 시체를 이제 해부를 하면서 만들어진 의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치료 목적도 동양의학에서는 정신적, 생리적인 균형 조절을 위주로 하고, 체표적인 자극에 의한 피부나 겉에 있는 자극에 의한 내부 장기의 기능 조절에 있는데 반해서, 서양의학에서는 국소적인 진통 소염과 운동 장애의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즉 뭐냐면, 동양의학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고, 즉 이 통증이나 이 관절의 움직임이 왜 안 되는 것인지 그것을 근본적인 걸 찾으려고 하는 거고, 서양의학은 그 극소적인 부분 그 현상만을 보고서 그것을 조치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학적인 자극인자도 현대 서양의학은 온열, 전기, 광선, 방사선, 원자력 등의 과학적인 이기를 이용하는 데 반면, 동양의학에서는 주로 자연적인 인자를 이용하고 자연 발생적인 힘을 응용한다. 이처럼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은 근본적인 차이점을 지닌 채 수천 년에 걸쳐 각기 다르게 발전하여 왔다. 그러니까 서양의학에서도 최근 동양의학의 경혈, 경락 시스템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임상에서 응용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된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경락이라는 이것이 이제 인정을 받고 활용을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책은 한의학에 근거한 경혈 경락 시스템을 공부하고 있거나 경락 마사지와 경혈 지압 요법을 시술하고 있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인체 경혈 경락 시스템의 이론적 기반을 이해하고 임상 쪽에서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특히 기존의 경혈경락 관련 서적에서 볼 수 있던 모호한 인체도 및 경혈도의 한계를 극복하여 실제적인 인체 비례에 맞는 인체 모형을 구성하고 척추와 사지 관절의 위치에 근거하여 경혈의 위치를 찾을 수 있게 구성하였다. 자, 그리고 이제 페이지를 넘어서 차례를 보면 뭐 경락과 경혈의 기초, 그 다음에 정경 12경맥, 기경 8맥, 그리고 경혈의 기혈 여기 있습니다. 보면 제일 처음에 보면 이렇게 이제 그림이 막 나와 있어요. 12경맥에 대해서 인맥과 동맥을 해서 14경맥.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12경맥에 인맥과 동맥을 포함한 14경맥의 주요 혈자리들 관련돼서 사용합니다. 경락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통용되고 있고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면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6페이지입니다. 정경 12경맥. 자, 양경과 음경이라고 써 있습니다. 정경 12경맥에는 세 개의 양경, 자, 양명, 태양, 소양과 세 개의 음경, 자, 태음, 소음, 고름이 있다. 자, 음경은 육장이라고 합니다. 육장, 폐, 심장, 심포, 비장, 신장, 간장 중 어느 곳에 속하며, 자, 양경은 육부, 그러니까 대장, 소장, 삼초위, 방광, 담 중 어느 곳에 속한다. 그래서 예전에는 오장육부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 책에는 이제 육장육부라고 써 있죠. 예전에는 심포를 빼고 그러니까 오장육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자, 정경 12경맥의 유주 방향. 자, 보시면 일단 그 위에 정경 12경맥에서는 기혈이 흐르는 방향이 정해져 있다. 손을 들어 올린 자세를 취한 후 기혈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양경이고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것이 음경이다. 자, 몸통, 체간, 몸통에서는 양손과 양발을 지면에 붙인 자세를 취했을 때 음경은 햇빛이 닿지 않는 배 쪽을 흐른다. 그리고 한편 양경은 몸통의 표면에 가까운 얕은 부분을 세 개의 부위에 나눠져 분포되어 있다. 몸통은 체간이잖아요. 체간하고 체지로 그러니까 나눠져 있고, 몸통은 이제 가슴, 배, 그 다음에 골반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양경과 음경의 흐름이라는 건 뭐냐면, 양경은 말 그대로 이제 손을 뻗었을 때 이게 경락적 자세거든요. 경락적 메리디언 자세인데, 하늘로 손을 뻗었을 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경락적 흐름을 양경이라고 하고, 대부분 그 다음에 밑에서 지면에서 올라오는 경락적 흐름의 방향을 음경이라고 합니다. 자, 정경 12경맥의 유주 방향. 자, 보시면 경맥의 흐름을 유주라고 한다. 유주. 정경 12경맥의 유주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수의 3음경은 가슴, 배, 부위 끝, 손끝. 수의 3양경은 손끝에서 얼굴, 머리 부위로 간다. 조계 3양경은 머리, 얼굴, 머리 부위에서 발끝으로, 조계 3음경은 발끝에서 가슴, 배 부위로 간다. 가슴에서 시작하여 손의 음경, 그 다음에 양경, 그 다음 발의 양경, 음경 4개의 경에서 가슴, 배 부위로 돌아오게 되는데, 정경 12경맥 전체를 보면 전신을 도는 하나의 고리를 이루고 있다. 정경 12경맥의 유주. 자, 정경 12경맥은 중초,
가슴과 배 부위에 수태음 폐경에서 시작하여서 순서대로 이뤄지며 족고름 강경에서 중초로 돌아간 다음 다시 수태음 폐경으로 이어진다. 즉 뭐냐면 폐에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담경 다음인 간경으로 연결이 돼서 거기서 다시 폐로 연결이 돼서 돌아간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폐의 이제 중부에서 시작해서 폐 중부에서 쇄골 밑에 한치 밑에 정도 내려가면 움푹 들어간 곳이 있거든요. 거기를 중부라고 보고 중부에서 시작해서 이제 간의 기문 간 쪽에 늑골 6, 7번 사이 그쪽에 보시면 이제 1월이라고 기문이라고 하는 간의 이제 혈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끝나죠. 자, 전경 12경맥과 관련 장기. 자, 전경 12경맥은 각각 6장 6부에 속해 있다. 자, 6장은 간, 심, 비, 폐, 신의 5장. 심포. 심장을 감싸는 막을 더하여 6장으로 본다. 자, 5장은 기, 혈, 수를 만들어 전신으로 보내는 활동을 하는 주머니 모양의 기관이다. 자, 6부는 음식물을 소화, 흡수하는 광 모양의 기관이다. 자, 6부 중 3초는 구체적인 장기는 아니지만 몸속 공간을 채우는 것으로 위에서부터 상초, 중초, 하초의 세 부위로 나눠져 있다. 자, 그리고 전경 12경맥은 속해 있는 6장 6부와 음양의 관계에 있는 장기에 이어져 있다. 말 그대로 이제 심포도 이제 심장을 싸고 있는 막, 그 다음에 심포와 관련된 이제 3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제 이제 경락에 12경맥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6장 6부라고 해서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폐. 자, 대기 중에 천기를 흡수하여 기나 수를 전신으로 골고루 퍼뜨린다. 자, 그리고 간. 전신의 기를 골고루 퍼뜨리고 그 다음에 상태에 맞춰 전신의 간 부위로 각 부위로 보내는 혈액의 양을 관리 조절한다. 간이 혈액의 양을 조절한답니다. 간이 심장이 조절하는 게 아니고 간이 조절을 한다. 자, 담즙을 저장하거나 분비한다. 자, 신장 콩팥이라고 얘기하죠. 자, 기력을 축적하여 성장, 발육, 생식 기능, 노화 등을 조절한다. 자, 그리고 방광, 신장에서 보내줘온 수분을 모아 소변으로 배출한다. 자, 심장. 자, 간의 명령에 따라 전신에 피를 보낸다. 그러니까 심장이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간이 명령을 조절을 해서 전신으로 피를 보낸답니다. 자, 위에 보면 음식물을 소화한다. 자, 가로막, 횡격막이 있고 비라고 써 있고 비장, 지라라고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소화 흡수에 관련되어 있으며 음식물에서 기나 피의 토대를 만들어낸다. 자, 소장은 음식물로부터 필요한 것을 선별하여 양분과 액을 흡수한다. 대장. 음식물로부터 진을 흡수한다. 자, 불필요한 것을 변으로 배출시킨다. 자, 보겠습니다. 이제 자, 6장의 기능. 자, 심장부터 자, 이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의 기능. 심장. 심은 혈맥을 주관한다. 심장, 혈맥을 주관한다. 심은 혈의 통로인 혈맥을 통해 혈액을 운행하고 순환시켜 전신의 기능을 정상으로 유지한다. 자, 피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온몸에는 혈관이 있잖아요. 혈관 속에 피가 들어가야 에너지가 공급이 되니까 전신의 기능을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맥이라는 것은 혈액의 통로라고 합니다. 자, 심은 정신작용을 주관한다.
자, 그렇죠. 마음. 자, 외부의 자극, 사물에 대한 의식, 사유활동, 인체의 모든 생명활동 등을 주재하는 정신작용은 심의 주도하에 이루어진다. 감정의 변화에 의한 생리적인 변동을 느끼는 부위는 가슴, 즉 심이다. 심이다. 자, 폐, 허파. 자, 폐는 기를 주관한다. 인체는 폐, 허파를 통해 자연의 천기를 흡수하고, 청기를 흡수하고, 체내의 탁기를 배출하는 기체 교환 작용을 하여 체내의 신진대사가 정상이 되도록 한다. 즉, 청기 맑은 기운을 흡수를 하고, 흡수를 했으면 나쁜 기운을 밖으로 보내는 그런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자, 또한 폐는 인체의 모든 기를 주관하고 조절한다. 자, 기를 주관하고 조절한대요. 굉장히 중요하죠, 폐. 자, 기침을 많이 하고 막 이런 분들은 어떻게 돼요? 폐가 무조건 약하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폐가 인체 전신의 기를 주관하니까 폐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자, 폐는 자연계로부터 받아들인 청기와 비위가 음식물을 소화해 만들어 폐로 보낸 수곡청기를 결합시켜. 자, 수곡청기는 음식에서 우리가 먹는 음식, 그러니까 수곡이라는 것은 이제 곡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식들을 통틀어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합시켜 종기를 생성한다. 종기를. 동시에 폐는 체내에서 오르내리고 들고 나는 기의 순행을 조절한다. 기의 순행을 조절한다. 따라서 온몸의 기를 주관하는 폐의 기능이 정상이면 각 장부의 조직의 기가 왕성하게 된다. 그만큼 이제 폐가 중요한 겁니다. 이제 기침을 한다. 그러면 약간 폐가 흐트러졌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침을 안 할 수 있도록 일단은 관리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폐는 선발과 습관 기능을 주관한다. 자, 폐는 기를 위로 올리고 흐트리는 선발 기능을 통해 자, 체내에 생성된 탁기를 배출하고 나쁜 기운을 배출하고 비로부터 수송되어 온 비장 말하는 거예요. 비장. 수송되어 온 진액과 수국 전기를 음식을 먹고 거기서 나온 에너지, 기운을 온몸의 피모까지 나누어 퍼뜨리고 자, 위기를 발산시켜서 피부의 땀구멍을 열고 닫아 신진대사로 생성된 땀을 밖으로 배출시킨다. 자, 또한 폐는 기를 아래로 내리는 숙강 기능을 통해서 흡수한 자연계의 청기를 신으로 내려보내, 신장으로 내려보내 성장 발육에 이제 한다고 그랬잖아요. 신장은 호흡을 깊고 평온하게 유지하고 수국 전기를 아래로 나누어 퍼뜨려 폐와 기도의 이물질을 깨끗이 쓸어 청결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숨만 쉬는 게 아니라 인체의 모든 에너지를 주관하는 게 폐. 자, 폐의 선발과 숙강 기능은 양과 음으로 서로 대립하면서 자, 조화 관계를 유지한다. 자, 선발 기능이 정상일 때 숙강 기능도 정상이 된다. 그렇죠. 자, 밑에 이제 네모 박스가 서 있는데 종기, 폐에 쌓여 있는 기. 자, 주요 기능은 자, 폐에 쌓여 있는 기 에너지입니다. 종기는 기도로 가서 호흡을 운행시킨다. 일반적으로 발성, 호흡의 강약은 모두 종기의 성세와 관련이 있다. 자, 종기는 심맥으로 흘러 들어가 기혈을 운행시킨다. 자, 체온 유지, 활동력, 감각 능력, 심장 박동의 강약 조절 등은 모두 종기의 성세와 관련되어 있다. 보면 이제 말 그대로 자, 몸이 아프지 않은데 폐가 아프지 않은데 목소리가 이제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에너지, 기, 이제 폐의 기능이 떨어져 있다고 봅니다. 자, 폐의 선발 기능, 선발에서 선은 선포의 줄임말로 넓게 펴다를 뜻하고 바른 발산의 줄임말로 나누어 주다고 라는 뜻입니다. 자, 폐는 널리 이로운 기운을 나누어 주며 나쁜 기운과 수분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기능을 한다. 자, 폐가 선발 기능을 주관한다는 것은
폐가 기혈과 진액을 전신에 퍼뜨려 안으로 장부, 경락에, 밖으로는 근육과 피부에 골고루 수포하는 것을 가리킨다. 자, 폐의 선발 기능이 나쁘면 폐가 막히는 증상이 나타난다. 자, 폐의 숙강 기능. 숙강에서 숙은 청숙의 줄임말로 맑게 한다는 뜻이고, 하강의 줄임말로 아래로 내린다는 것입니다. 맑은 것을 아래로 내린다. 맑게 해서. 폐는 맑고 깨끗한 공기와 비장, 지라에서 실어 나오는 영양소를 아래로 내려보내는데, 이것은 마치 안개와 이슬이 퍼지게 하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자, 숙강 기능이 나쁘면 호흡곤란, 만성해소, 천식 등을 일으킨다. 자, 그리고 폐는 수도를 소통시키고 조절한다. 수도는 수액을 운행시키고 배설하는 통로인데, 자, 수도는 수액을 운행시키고 배설하는 통로. 자, 폐는 선발 기능을 통해 체내에 넘쳐나는 수액을 땀으로 배출시키고, 숙강 기능을 통해 자, 맑고 깨끗하게 하여서 기를 아래로 내리는 이제 숙강 기능을 통해 체내의 수액을 아래로 수송시켜 요액을 생성하는 원천이 되게 한다. 자, 폐와 심장의 관계, 심의 관계. 폐는 기를 주관하고 심은 혈을 주관한다. 그러니까 폐는 기를 주관하고 심은 혈을 주관한다. 혈액에 지나가는 통로는 혈맥, 심은 혈을 주관한다. 따라서 온몸의 혈과 맥은 심에 속한다. 혈액 운행의 원동력은 심장의 박동이고, 그쵸? 심장의 압력, 추진력이 있어야지 혈액이 움직이죠. 자, 기의 힘으로 추진력을 얻는데, 기의 순강 운동에 의해 온몸으로 운행된다. 자, 폐는 온몸의 기를 주관하고, 백맥을 연결하고, 기의 운행을 조절함으로 심을 도와 혈액의 순환을 막는다. 자, 비장입니다. 비장. 비는 운화 기능을 주관한다. 운화는 뭐냐면 음식물을 소화하고 영양물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거. 자, 비에서 하는 운화란 밑에 써있죠. 음식물을 소화하고 영양물질을 에너지로 변화시키는 기능이다. 자, 비는 위와 소장에서 소화, 흡수된 영양분을 변화시켜 만든 수곡 전기를 폐로 보낸다. 폐로 보낸다. 그리고 폐에서 심맥으로 들어가 혈맥을 통해 온몸에 퍼진 영양물질을 오장육부와 모든 조직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로 변화시켜 작용도 주관한다. 자, 비는 혈을 통제하는 기능을 주관한다. 비는 혈액이 혈맥 속을 운행하고 몸 밖으로 넘쳐나지 않게 통제한다. 자, 비는 기혈을 생성하는 원천이며 기는 혈을 거느리고 혈은 기를 따라 운행한다. 자, 기가 통해야지 혈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혈우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왼쪽에는 기가 더 많이 통하고 오른쪽에는 혈이 통한다. 그 중에서 폐가 움직여야 되고 기를 잘 흐르게 해야 혈이 통한다는 말입니다. 자, 비는 상승시키는 기능을 주관한다. 자, 비는 수곡 전기, 자, 음식물 곡식의 전기를 상승시켜서 폐로 올리고 폐로 올리고 심과 폐로 하여금 수곡 전기와 천기를 기혈을 생성하게 하여서 자, 온몸을 영양하게 한다. 또한 비는 인체 내장 조직, 기관이 복강, 뱃속 안에 있는 공간 안에서 정상적인 자리를 차지하면서 내려앉지 않도록 한다. 엄청나게 지금 비장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너지를 만들고 이제 위로 올려서 폐가 그것을 심장과 폐가 전신으로 그걸 돌리는. 그래서 뭐냐면 체형도 이제 비장의 문제라고 이제 한의학상에서 얘기를 합니다. 틀어졌다, 문제가 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체형이 틀어지니까 비장의 기능이 떨어지고 에너지가 전신으로 돌기가 좀 어렵고. 자, 그 다음에 간입니다. 간까지 봅시다. 간은 소설 기능을 주관한다. 간장, 리버,
간의 소설 기능이란 기를 소통시키고 혈액과 진액의 운행을 조절하는 생리 기능을 말한다. 자, 읽을수록 복잡한 것 같지만 굉장히 이제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밌습니다. 자, 정서의 변화는 심히 주관하는데, 그쵸? 몸과 마음은 같이 한다 그러죠. 마음이 아프면 점점 몸이 안 좋아지고, 몸이 아프면 마음이 안 좋아지고, 기쁨과 슬픔, 자, 마음, 심히 주관하고, 그 심히 주관하는 정신의 작용에 의한 것이지만 간도 깊은 관계가 있다. 자, 보면 주요 소화기관은 비와 위인데 간도 깊은 관계가 있다. 봅시다. 자, 위의 기는 음식물을 소장으로 그쵸 하강시키고, 비의 기는 흡수한 소고청기를 폐로 상승시킨다. 자, 이런 비의 상승과 위의 하강 기능이 담은 하강 기능은 간의 소설 기능에 의해서만 정상으로 유지될 수 있다. 자, 그렇죠. 그리고 간에 붙어 있는 담낭은 간의 소설 기능에 의해 담즙을 분비하여 비와 위의 소화 흡수 기능을 돕는다. 자, 한편 혈액의 운행은 기의 승강 출입, 승강이라고 하는 것은 오르고 내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간의 소설 기능이 정상이어야 기의 운행이 순조로워 혈액이 순행된다. 자, 소설 기능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를 소통시키고 혈액과 진액의 운행을 조절하는 생리 기능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자, 수액의 신진대사는 폐, 비, 신 등의 장부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인데, 자, 간은 소설 기능으로 기의 운행을 조절하여 삼초를 조절하고, 자, 수도를 소통시켜 수액대사의 평행을 유지한다. 자, 간은 보면 근육과 통증을 주관하기도 합니다. 근육과 통증을 주관하는 이유를 알겠죠? 자, 간은 혈을 저장하는 기능을 주관한다. 자, 혈액은 비에서 수국청기를 근원으로 생성되고, 그렇죠. 간에 저장된다. 간에 저장된 혈액은 간 자체를 영양할 뿐만 아니라 간의 양기가 너무 지나치게 항진되는 것을 억제하여 간의 소설 기능을 유지시키고 출혈을 방지한다. 간은 저장하고 있는 혈액을 격렬한 활동으로 많은 양의 혈액을 필요로 하는 부위에 보내주고, 활동량이 줄어 남는 혈액은 다시 저장시킨다. 간은 보면 탄수화물을 글리코겐 상태로 간에서 저장을 하죠. 그렇다고 하면 필요한 부분에 그 양분을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간에서 조절을 해서 보낸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20페이지 이제 간까지 하고, 이제 내일 또 신장부터 해서 같이 읽으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자,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